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단에 있는 앞에 있었던 평창동 안가에서 누군가 만나고 뭔가의 의견이 오갔거나 이제 이랬던 부분은 입증이 안 될 뿐이지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짓이 아니고 예. 회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 박 씨하고 예. 천공과 그 건물 옥상에서 사진도 찍고 또 정원에서도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제보자를 데리고 안국동 일대를 돌았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평창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안국동이라고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모르는 척하면서 네.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안국역이 아니라 경북국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북국역 일대를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어딘가에 뭐 알아보는 척하더니 자기 이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평창동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 설날 연휴 때 사람을 풀어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 나 그 제보자 박 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네. 평창동 안가를 찾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왜 평창동 안 가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사진을 자기가 찍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 겁이 났던 거지. 그걸 은폐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하면 자기는 경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안국동인지 경북궁인지 평창동인지 몰랐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그 사람의 제가 적극적으로 아주 발품을 팔면서 서울 시내를 막 이자듯이 하니까 자기도 이제 못 이기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결국은 평창동이라는 귀뜸을 해줘서 평창동 일대만 집중적으로 찾다가 결국은 사진 속 그 배경 산 능선하고 그 건물 사진 그 안가 건물 그 2층짜리 단독주택이거든요. 똑같은 건물을 찾은 겁니다. 마침내. 그리고 거기에서 전공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우리 취재팀과 제가 그 후로 이 제보자 모르게 취재는 계속 한 거죠. 아니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고 전공과 만났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천공이 이 집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네. 제가 취재를 다 어떤 목적으로 그 집을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가정집인데 네. 천공의 이제 이 팔로우 신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수제자 또는 애제자가 예. 제자의 그 가정집인데 네. 천공이 그것을 수련원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수련원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동안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가정집을 수련원으로 개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던 박중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갔던 거기 시점 갔던 시기에 이미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총선 전입니까? 예, 아니면 대선 전입니까? 대선 전이죠. 대선 전에 예, 거기 가서 수련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전공의 안가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네, 뭐 안가 겸 수련원 겸 말이 네. 수련원이고 천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확인이 됐죠. 예.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제보의 이제 일종의 논리 구성의 타당성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알고 보니까 뭐 사기꾼처럼 보였다 또는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보도는 할 수 가장 없었다는 큰 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불리하니까 국힘당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최재형 목사는 취재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옥새에만 욕심을 냈다라고 이렇게 계속 진술을 했나 봐요.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그 옥체를 가지고 남한테 맡기고 돈을 몇억 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빌려보겠다고 이제 했던 거고. 뭐 파는 방법도 있겠고 위탁해가지고 그 맡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억 원을 달라는 얘기도 저하고 이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우리가 제출할 준비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겁니다. 내가 이제 질문을 했죠. 이 옥새를 네 손에 들어오기까지 구입 경로를 밝혀라. 한 번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어떤 양아버지 같은 분이 줬다라는 얘기를 아무개 이런 이름이 있는데 제 실명은 밝힐 수 없고 그런 얘기로만 하고 결국은 이게 가짜냐 진짜냐라는 것이 판명이 돼야
이게 옥새도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옥새 자체를 스스로가 몇백억짜리고 진짜 권룡왕제 옥새라고 혼자 북치고장구 치고 혼자 익사이팅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옥새를 주가를 높이지 옥새가 진짜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새 전문가들을 무수히 제가 만나고 인터뷰를 했지만 저런 똑같은 걸 우리가 보여줬죠. 그 사진을 찍은 거를. 그랬더니 옥새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저런 옥새는 걸륭 황제 옥새 중에 저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줬다는 거예요. 자기 양아버지한테. 양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그 양아버지가 자기를 줬다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걸륭 황제 옥새라고 주장하는 거는 중국 북경의 벼룩시장 같은 데에 가면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한때 유행처럼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아예 나오지도 않는 캐캐묵은 방식이다. 그리고 그 옥새를 우리가 애완견할 때 이 완자를 써서 완상용이다. 완상용 옥새라는 게 있답니다. 문갑 위에 올려놓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완상용으로 이렇게 아끼면서 보는 걸로 그렇게 현대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옥새를 하나님의 옥새라고 그러고 옥새를 중국의 진짜 걸륭왕제 옥새고 그 옥새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나한테 충고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옥새라고 그래도 이거는 역사적 유물일 거 아니냐. 역사적 유물인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이런 유물이 왜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절을 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너 정말 너 잘못되고 있다라고 내가 꾸지람을 해준 얘기도 나옵니다. 텔레그램에. 그런데 이런 이 제보자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본인이 저희가 배상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그 활동비로 요구한 거를 준 거하고 차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 돈을 다시 반환하라. 업무 방해한 거하고 이런 거 반환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정신지체 상급으로 6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면서 앞뒤면 복지카드 실제로 정신지체 상급이더라고요. 정신병원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입니다. 뭐 저도 보도 내용을 좀 전언하자면 이분이 원래 이제 선임으로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정식으로 뭐 불교 공부도 하지는 네. 않고 대충 뭐 이렇게 교도소에서 만난 어느 스님의 포교를 통해서 이게 스님이 됐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승려가 텔레그램으로. 됐던 네. 적도 있었고 또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예, 예. 뭐 정신적으로 질환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 됐든 신내림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이제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대체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걸 보도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해프닝이었고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고 이렇게는 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저쪽에 이제 뭐 매체는 자기들 뭐 구독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법의 심판은 분명하게 왜냐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우리 서울의 소리와 저를 속인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 실제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이제 취재 기자가 더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천공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보복하려고 최재원 목사한테 와서 거짓말해서 최재원 목사를 통해서 천공을 보복하려고 했다라고 그 기자한테 진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정리가 되고 일단락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지금